형제, 자매 어릴 땐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였죠. 한 방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심지어 같은 옷을 서로 바꿔 입으며 살았던 사이.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멀어집니다. 명절에만 간신히 얼굴을 보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소식을 알면서도 굳이 연락하지 않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릴 때 그렇게 가깝던 형제, 자매가 지금은 왠지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정약용, 다산 선생 역시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고 결국은 남처럼 흩어져 살게 되었죠. 오늘은 정약용의 이야기를 통해 형제가 왜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인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틈새입니다. 정약용에게는 잘 알려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지에서 바닷가 초가집에 머물며 파도에 젖은 종이를 눌러가며 물고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바다 생물들을 연구해 자산어보를 남겼죠. 비바람 몰아치는 해안가에서 작은 등불 아래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이 지금도 상상됩니다. 둘째 형, 정약종은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 신앙을 버리면 살 수 있다는 권유에도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그는 참수형을 당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 살아야 했죠. 그리고 셋째, 정약용.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 유배지에서 버텼습니다. 낡은 초가집에서 허름한 책상에 기대어 밤마다 촛불을 켜고 붓을 들어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세 형제였지만 삶의 길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마치 같은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 햇빛을 찾아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는 것처럼요. 형제가 남처럼 느껴지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첫째, 가정의 무게가 다릅니다. 어릴 때는 함께 뛰놀았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깁니다. 한때는 온 마음을 형제에게 쏟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자녀, 직장, 생활비, 현실이 우선이 되죠. 둘째, 경제적 차이가 생깁니다. 어릴 땐 과자 한 봉지를 나누며 살았지만 성인이 되면 돈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누군가는 아파트를 사고 누군가는 전세를 전전하며 누군가는 넉넉하게 자녀를 키우고 누군가는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대화 속에서 은근히 드러나면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셋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누군가는 종교에 몰두하고 다른 누군가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명절 식탁 위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지 않나요? 넷째, 부모님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생신, 명절, 제사라는 이유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끈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이제는 꼭 모여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다섯째, 성격과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어릴 땐 그냥 넘어가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거슬리게 됩니다. 한쪽은 조용한 걸 좋아하고 다른 쪽은 시끄러운 걸 즐깁니다. 한쪽은 계획적이고 다른 쪽은 즉흥적이죠. 이 작은 차이들이 만남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여라.
그는 형 정약종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고기를 연구하는 동안에도 멀리서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게 더 깊은 사랑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진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억지로 친한 척하지 않는 겁니다. 억지 모임, 억지 대화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끔 문자 한 줄, 생일날 짧은 전화, 명절에 안부 인사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서로는 알 수 있죠. 요즘은 SNS로 서로의 근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그게 곧 관심의 표현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왜 우리 형제는 옛날처럼 못 지낼까? 왜 연락이 줄었을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흐름일 뿐입니다. 형제가 남처럼 느껴질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다른 집 형제들과 견주지도 마세요. 누구는 매주 만나 밥을 먹고 누구는 매일 연락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집에도 똑같이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만의 속도가 있는 겁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흑산도의 바닷가, 순교의 길, 강진의 유배지. 멀리 흩어져 살았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꼭 붙어 살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억지로 친밀해지려 하지 마세요. 멀리서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성숙한 사랑이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형제, 자매가 멀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자연의 순리이고 우리 삶의 과정일 뿐이죠. 어릴 적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고 현재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도 멀리서 서로의 행복을 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